안녕하세요. 못 본 척 무시해? 뭐라 그랬어? 괴롭힘 방지법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법법 긁어드리러 온 양기훈입니다. 최근 뉴진스의 한희 씨가 국정감사에 등장해서 화제였죠. 한희 씨가 인사를 했는데 다른 팀 매니저가 본인 팀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 라는 말을 한 것을 한희가 듣게 되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는데요. 한희 씨가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괴롭힘 방지법을 유용하게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알아보기에 앞서 한희 씨의 상황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희 씨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등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죠.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달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이 모여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주장을 했었고, 여기에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약 1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희를 참고인으로, 그리고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희 씨가 발언을 했는데 문제가 됐었던 건, 첫 번째, 하이브 다른 팀 소속 매니저가 한희 씨를 보고 못 본 척 무시를 해라, 인사를 받지 마라 라고 발언한 것을 한희 본인이 듣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높은 분한테 인사를 했는데 매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블라인드 앱이라는 회사에서 인증된 직원들만 쓸 수 있는 커뮤니티 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직원들이 뉴진스를 욕한 것을 직접 봤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 회사 PR팀에 있는 실장이 뉴진스 일본 데뷔와 성적을 낮추려고 하는 역바이럴 녹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못 본 척 무시해 라는 발언을 한 순간이 찍힌 CCTV 영상을 한희 씨가 하이브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이브에서 CCTV가 없다고 했다가 인사하는 장면만 찍힌 8초짜리 영상만 남아있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뒤에 영상이 없는 이유에 대해 묻자 하이브에서는 뒷 영상이 없는 이유를 계속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한희 씨는 베트남계 호주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중요한 미팅 자리는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음본 증거가 있다고 하네요. 30일이 지나면 CCTV 영상을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순 없겠지만 하필 저 뒷부분만 없는 게 매우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자, 과연 한희 씨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괴롭힘 방지법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법무법인 율사서재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김선임 변호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법법 긁어줄 변호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사서재의 김선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뉴진스 멤버들 포함 아티스트들은 사실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직접 보호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 제2조는 신의 측을 규정하고 있고, 아티스트와 회사 대표 사이의 계약에 신의 측에 따라 회사 대표가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신의 측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유추 적용해서 그 아티스트를 보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입법을 통해서 그 입법의 구멍을 메워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뉴진스 멤버들 상황은 그렇지만 이제 거의 근로자로 소속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인 분들은. 이런 분들은 또 어떤 경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게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대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려면 일단은 그 해당 규정을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76조 2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그 동등한 직장 동료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상사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업무상 범위의 그 통상적 업무상 범위를 넘어 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또 뭐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될 텐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언어적 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그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직원의 개인적인 인상을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는 고의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아니면 이 업무를 아침에 주고 저녁에 바로 해놔라, 이렇게 과도하게 짧은 시간을 줘서 업무의 부담을 늘리는 그런 행위.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 자체에서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정말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네, 그렇게 과도하게 짧은 기한을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아예 업무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근로자들은 사실 업무가 없어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네. 내가 직장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런 불안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없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회의나 그 직장 내 소모임에서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또 뭐 직접적인 신체적 이런 폭행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희롱 이런 성적인 어떤 발언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죠. 이게 은근히 좀 많이 있네요.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하는 부분이.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사회생활은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더 빨리빨리 알려져서 서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제가 또 궁금한 게 뉴진스 멤버들뿐 아니라 이제 일반 회사원이나 노동자분들이 합당하지 않은 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뭐 사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면, 그래서 또 상대방 예상되잖아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녹음을 미리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목격한 직장 동료의 증언들을 확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절차적으로 회사 내 인사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근데 회사 내 인사팀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외부 권력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네. 이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국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그 직장 상사를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그 언어적 행위가 만약에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아니면 직접 신체적 위협력이 있기 때문에 그 폭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신체적 접촉이 그게 성적인 문제로 돼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된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쉽게 볼 법이 아니네요. 이게 형사까지도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법이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들어봤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1차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거기서도 안 되면 이제 법원에서도 또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로자분들에게 참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님께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고 살면 좋을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좀 생각이 들지만,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회사 대표님들이나 직장 상사분들이 그 직원들을 약간 소모품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계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정말 나와 그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좀 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내가 대하는 그대로 나에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도 저에게 친절을 베풀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친절로 돌아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불친절히 대하면 불친절히 돌아온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뭐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그 직장 상사의 지위를 받고 있는 그 직원들도 해당되는 말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너무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네. 그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일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네.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신다거나 뭐 어떤 방법이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꼭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취미나 이런 것들을 꼭 마련하셔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렇게 취미를 가지면서 살면 스트레스 관리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어떻게 가려운 곳이 벅벅 긁어지셨나요? 변호사님께서 오늘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시청자분들도 오늘 시원한 대답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도 또 저희가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